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중에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가맹사업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다는 의미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월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 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본부는 가맹점에 대해 지도와 통제가 필연적인 것이어서 가맹점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편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한다는 의미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본부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구체적인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위 행위를 하지 않으면 상표권 보호나 본부의 동일성 유지에 심각한 타격이 있는 경우에 미리 정보 공개서를 통해 알리고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관한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가맹점 사업자에게 각종 시설, 설비, 상품, 용역,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양을 초과하여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인 구입강제, 그리고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인 부당한 강요, 또 가맹점 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인 부당한 계약 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한편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인 경영간섭, 그리고 가맹본부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판매 목표 강제. 마지막으로 위 5가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 불이익 제공 행위가 있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유형을 구분하여 보았지만 현실에서는 지위 남용 유형 또는 다른 불공정 거래 행위와 중복하여 나타나는 사례가 더 많을 것입니다. 다음에서 소개해드리는 사례들은 실제로 발생했던 사안을 재구성한 것인데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G는 1990년 중반에 설립된 닭고기 및 닭고기 가공 제품의 도 소매를 업으로 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기업형 프랜차이즈 본부로서 보유 중인 다수의 브랜드 중 치킨큐 등 일부에 대해서는 가맹사업을, 나머지 브랜드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5월경 그동안 튀김 음식류에서 사용하고 있던 트랜스 지방이 신체의 신진대사를 떨어뜨리고 세포 기능의 노화를 촉진시킨다는 지적과 당시 이른바 웰빙 문화가 급속도로 번지자 그동안 치킨 튀김류로 사용하던 대두 경화유를 트랜스 지방산이 거의 없는 올리브유로 전환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 G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치킨에는 트랜스 지방산이 전혀 없는 고급 튀김류인 올리브유를 사용한다는 홍보 필요성과 튀김류 전환에 따라 튀김류 원가가 약 7배 상승하여 종전 11,000원 하던 치킨 판매 가격이 13,000원으로 한꺼번에 2,000원 오르게 되자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판촉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가맹본부 G는 총 29종의 판촉물 중 스티커 등 5종류에 소요되는 약 3억 원의 비용은 본부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제공하였지만 나머지 판촉물 24종의 구매 비용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약 70억 원의 판촉 비용을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부담시켰습니다. 네, 여러분 사례 잘 보셨습니까? 치킨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것인데요.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구입 강제 행위가 있습니다. 구입 강제라 함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 설비, 상품, 농역,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맹점에서 주문한 양을 초과하거나 주문하지도 않은 제품을 공급하고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 등의 행위는 물론 가맹점으로 하여금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도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일부 가맹본부에서는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 물품을 가맹점에게 구입하도록 하였지만 판촉물의 선정과 품질이 조잡하여 프로모션 효과를 내지 못하여서 불만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구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본부로부터 거래 거절 내지는 계약 갱신 거절 등을 포함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구입하는 가맹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치킨 본부 사례와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다음으로 보실 유형은 부당한 강요입니다.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흔히 협찬금이라고 하는 것과 점포 점원을 파견하는 것, 광고비, 할인 판매 비용 등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 직원의 급여를 가맹점주에게 전가시키거나 가맹점의 대출을 알선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신규 메뉴와 재료 도입 시 본부와 가맹점 간에 광고비와 판촉 비용을 합리적으로 나누지 않고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보신 치킨 본부 사례도 바로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판촉 행사의 일환으로 할인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유명 피자 가맹본부에서는 이동통신사, 신용카드사와 제휴하면서 15 내지 30% 정도의 할인을 실시하고 이때 발생한 비용에 대해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정보 공개서 등을 통해 미리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가맹점 사업자들에게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당한 강요에는 적극적으로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합리적인 기준 없이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의 내외관을 점차 고급스럽게 꾸미려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일부 점포는 미관상 노후화된 이미지를 자아내어 결국 매출 감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으로 하여금 매장을 리뉴얼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던 것이며 이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핵심적인 요소인 브랜드 이미지의 통일성과 그를 통한 충성 고객 확보라는 요청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가맹본부는 지나치게 빈번하게 매장 환경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하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부담을 고스란히 가맹점 사업자가 지게 되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맹본부도 점포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물론 가맹점 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나 가맹점 사업자의 규책 사유로 인하여 위생,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 환경 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본부에게 이러한 금액 분담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일부 구체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당한 사유라는 개념이 불확정 개념이어서 구체적인 경우에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점포 인테리어 개선을 위해 비용이 지출된 후 어떠한 사유로 인해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면 법령에서도 예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그 손해액을 둘러싸고 다툼의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최대 4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와 같은 점포 환경 개선 강요 금지와 비용 분담 의무화라는 규정이 신설됨으로 인해 그동안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컸던 가맹점 사업자들은 일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이 가맹사업 법령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에는 형식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무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입법 제한 이유에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의 한 형태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 법 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부당한 계약 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도 거래상 지위 남용의 유형인데요. 이것은 가맹점 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 갱신 과정에서 종전의 거래 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 사업자의 거래 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계약 기간 도중에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증액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실제로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유지 보수업을 하던 가맹본부는 계약 기간 중에 본부 소속의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거래 개시 당시 납부한 가맹금 외에 본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추가적인 가맹금을 부담시키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도록 통보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서는 본부의 AS 게시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등 부당하게 계약 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서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행위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행위 유형을 보면 과중한 위약금 설정과 부과 행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의 전가 행위, 그 밖에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행위가 그것입니다. 먼저 과중한 위약금 설정 부과 행위는 구체적으로 계약 중도 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 부과 행위가 금지되며, 과중한 지연손해금 설정 부과 행위도 역시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전가 행위도 금지되는 유형인데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한 물품의 원시적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까지도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배상 의무를 모두 부담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앞에 두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의무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 유형은 최근의 불공정거래 행위 행태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맹점 사업자 K씨는 가맹점을 영업하면서 계속되는 적자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본부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이에 대해 본부는 K씨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 위약금과 함께 인테리어 비용까지도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본부가 요구하는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본부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계약 기간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고, 매출이 적어 손실을 보고 있는 가맹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영업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프랜차이즈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가맹본부에게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무효로 될 수 있는 것처럼 과중한 위약금 설정 부과 행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전가 행위, 그 밖에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행위 등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금지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가맹계약 기간 중에 본부가 사용하던 브랜드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와 관련한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요. 국내의 대표적인 편의점 브랜드의 명칭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례에서 상호는 가장 중요한 계약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상호를 변경한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가맹계약 위반 행위로서 계약 내용대로 위약금을 점주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경영간섭도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맹점주는 본부와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 목표 강제 행위도 금지되는데요.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유형의 핵심은 강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일 텐데요. 만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 해지, 판매 수수료 미지급, 물품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이 부과된다면
강제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판매 목표가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는 경우 인센티브 제도로서 판매 장려금 등을 각종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행위에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정받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판매 장려금 등이 정상적인 유통 마진을 대체하는 효과로 작용하여 사실상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이익 제공 금지는 이후 구입 강제에서 판매 목표 강제와 같은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행위는 매우 다양하고 여러 불공정 행위 유형이 중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불이익 제공 금지에 해당되는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일부 업종에서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맹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실 발생을 감수하고 영업을 해야 한다면 손해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와 가맹점 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였습니다. 이는 영업의 통일적 수행이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본질적인 표주의 유지와 가맹점 사업자의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이 대립할 때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24시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연중무휴 언제든지 그곳에 가면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핵심 표지는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으로 매출보다 비용 발생이 큼에도 가맹본부의 영업 지침에 따라 영업을 해야 한다면 이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가맹점에게는 가혹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영업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가맹점 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6가지를 살펴보셨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사례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사례와 거의 유사한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가맹본부 G가 가맹점 사업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부 G는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고 상호, 상표, 포장,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에 대한 노하우 등 영업행위 일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가맹본부 G가 치킨 튀김유를 대두 경화유에서 올리브유로 바꾸면서 제품 홍보를 위해 실시한 판촉 행사 중 사용된 판촉물의 구입 비용을 가맹점 사업자들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한 행위를 평가해야 하는데요. 전국 단위의 판촉 행사 실시의 1차적 목적이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 증가를 통한 이익 증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판촉 행사를 강화한 기간 동안의 월 평균 마진율 증가 정도를 판촉 행사 전 1년과 비교해보면 본부의 마진율 증가율은 21.4%이고 가맹점 사업자의 마진율 증가율은 6.3%로 나타나 차이가 크며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와의 가맹계약서 상에는 광고와 판촉에 대해서 본사는 가맹점의 판매 증진을 위하여 전국적인 판촉 행사를 주관하며 그 비용은 본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본사, 본부, 가맹점이 분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본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판촉 비용을 분담하지 아니하고 거의 전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부 G는 판촉물의 선택, 공급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맹점 사업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본부가 공급한 판촉물 중 우산, 배드민턴 라켓 등은 품질이 조악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제품이었거나 챕스틱 등은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 등이어서 부실한 판촉물로 인해 오히려 고객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접하게 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부 주위의 판촉물 공급 행위에는 절차상 내용상으로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 부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가맹본부 주위의 위와 같은 행위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판촉 행사에 사용하도록 한 판촉물은 잡지, 게임 CD, 우산 등 다양한 형태로서 이러한 판촉물의 제공이 본부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 용역의 동일성 유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여지며 특히 판촉 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담시킨 행위는 더더욱 상표권 유지 등과 무관하다고 판단되고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들과 판촉물의 공급 비용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예외의 인정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 주의의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는데요. 사실 앞에서 보신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중 상당 부분은 본사의 직영점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들로 평가될 것입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조와 본질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가맹점은 본사의 직영점과 다른 독립적인 사업체입니다. 본부의 이익 원천이 가맹점과의 신뢰 구축을 통한 장기 지향적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업 마인드를 가질 때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도 좋아질 것입니다.